노인들이 우선 첫째는 외로우시거든요. 그리고 정보도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경험하시게 되고 또 이런 피해를 경험하셔도 어디다가 얘기를 해서 그거를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찾아가는 소비자 상담이라든가 피해 구제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계신 그 노인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경험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농협중앙회하고 함께 찾아가서 그런 상담이나 피해 구제도 하고 그 소비자 교육을 하는데 노인 소비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그런 문제가 상조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라든가 혹은 의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방문 판매 상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경로잔치다 위문잔치다 해서 자식 정도 되는 분들이 아주 살갑게 얘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아주 그 저질 상품을 뭐 10배 아니면 심한 경우는 20배 이상까지도 해서 그 강매를 하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그 노인 소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떤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의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인 소비자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외롭고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저희 자녀분들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알고 계신 정보도 자꾸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시고 또 혹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런 걸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해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피해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피해 구제를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노인들께서 피해 구제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도 들어주고 놀아준 사람, 내 자식보다도 더 낫다. 그래서 내가 손해본 거 알지만 나 그 사람 벌하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는 아, 저희가 앞으로 그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그 노인 소비자에서 가족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노인 문제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가 공범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질문 누가 하실까요? 네,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네. 어린 자녀들에게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 이런 점을 꼭 알아라 하는 점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네.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가정에 아이가 1명 아니면 2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가정의 소비도 많이 좌우되고 있으니까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요. 또 이 아이의 경우는 앞으로 자라서 어른이 되면 우리 미래의 소비자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버릇이 저희가 뭐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그런 그 좋은 그리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도록 좋은 그 소비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을 좀 그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의 경우는 모방 소비라든가 또 다른 친구들한테 과시하고자 하는 뭐 과시 소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가 내가 구매가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모방 소비라든가 뭐 과시 소비라든가 충동 소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구매가 왜 필요한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현명한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무장된 그런 소비가 구매가 되도록 해줘야 되니까 어디서 소비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의 교사 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물건을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예기치 못했던 피해라든가 문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은 꼭 저희가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그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지만 그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상받는, 그래서 구매 후 과정까지도 이렇게 다 가져야 되겠고, 하나 더 붙인다면 저희가 최근에 녹색 소비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현재 나만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그리고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다음에 현재의 소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소비가 아니라 이 소비를 했을 때 앞으로 그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소비가 사실은 참 그 가장 주된 경제 활동인데도 네. 소비는 상당히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수중에 몇 푼만 들어오면 이거 안 쓰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살아갈 땐 3개 사라고 놓고 5개 네. 사가지고 오고 네. 집에 와서 막 스스로 후회하시고. 자책하고 네. 디서넌스라고 하잖아요. 왜? 후회한다는 건데. 네. 똑똑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똑똑한 소비자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소비자 기본법에 저는 똑똑한 소비자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 현명한 선택을 하는 소비자. 그다음에 소비 생활과 관련해서 정보나 지식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 소비자. 네. 소비자 권리뿐만 아니라 소비자 책임도 알고 행동하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비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비자는 그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국민 경제 정체에서 봤을 때 소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소비가 단순한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바꾸고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하는 소비자가 결국은 현명한 소비자이고 똑똑한 소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소비자 역량 말씀을 하셔서 네. 좀 준비해 오신 차트를 가지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데도 네.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네. 소비자 역량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학교에서? 저희가 소비자 역량을 크다랗게는 3개로 구성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하위 영역으로 각각 3개씩 해서 9개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금융, 돈과 관련된 돈을 관리하는 능력, 그다음에 물건을 그 거래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거래와 관련된 능력, 그다음에 소비 시민으로서 소비자의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시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셨을 때 저희가 점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리를 주장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사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재무 관리 능력, 그러니까 재무 설계 능력이라든지 자산이나 부채를 관리하는 능력은 아주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현명한 소비도 구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는 저희가 재무 설계라든가 그 재산 관리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옆에서 보면